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테슬라의 FSD 버전 12 배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배포와 관련된 어닝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연 매출과 관련된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중국으로 FSD가 확대된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하고 또 그 밖에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 다양한 특허 내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내용이 FSD 버전 12 확대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테슬라에 일하는 직원분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새롭게 배포가 될 때 직원들에게 먼저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소수 유저에게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FSD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배포가 되는데 그 순서에 맞게 첫 번째 단계 배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론의 2주 발언을 다시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론이 항상 2주 뒤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 2주 뒤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내용을 아예 정리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7주가 걸렸었고 그 다음에 이 빈도를 보게 되면 2주 전에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빨리 현실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론의 2주 발언을 보게 되면은 폴 마스켈로그 님께서 언제 고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FSD 12가 배포되느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객들까지 확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빠르게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고객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는가? 아마 이건 늦어도 할러데이 업데이트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12월 중순에 할러데이 업데이트라고 FSD에 다양한 새로운 기능 혹은 테슬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가 있는데 12월 중순 이전에는 일반 고객들도 이 버전 12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버전 12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과거 버전과 어떻게 보면 단결성이 존재하는 버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분명 자율주행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코드가 개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버전 12 같은 경우 그 코드를 모두 다 삭제하고 완벽한 신경망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되는 게 버전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데이터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새롭게 만든 게 버전 12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다른 형태의 버그들 혹은 새로운 운전자 개입이 초기에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의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버전이 버전 12가 되고 이와 연결해서 어닝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의 FSD를 포함한 다양한 이연 매출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3분기 10Q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Deferred Revenue 혹은 이연 매출이 뭔지 다시금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연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회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직까지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상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인식하는 걸 이연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연 매출이 올해 테슬라 3분기까지 쌓인 양이 3.27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객으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부채로 짓게 되어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연 매출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실상 정반대를 나타내는 게 바로 Deferred Revenue Recognition 혹은 이연 매출 인식입니다. 이연 매출은 돈을 받은 거를 부채로 짓게로 해둔 거라면 이연 매출 인식은 그 부채를 줄이면서 줄인 만큼 얘를 매출로 인식하는 걸 Deferred Revenue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이연 매출 인식. 그래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정반대인데 이걸 거꾸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투자판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믿는 경향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이 이연 매출 인식을 보게 되면은 올해 9개월 동안 360 밀리언 달러라는 이연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에는 6개월 동안 얼마를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면은 256 밀리언 달러를 인식하였는데 이게 6개월에 256인데 9개월 동안 360 밀리언이면은 3분기 3개월 동안은 104 밀리언 달러만큼을 이연 매출 인식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4 밀리언이면은 상당히 작은 양이죠.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게 3.27 빌리언이고 결국은 이걸 다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연 매출 인식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라면은 FSD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사용을 하였고 FSD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하였는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인식을 아예 안 했었고, 그다음에 실제 사람들이 부족한 기능이나마 쓸 수 있는 시점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FSD 기능이 점점 개선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이연 매출 인식 매 분기당 그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같은 경우 테슬라 측에서는 앞으로 12개월간 815 밀리언 달러만큼의 이연 매출을 인식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바로 전분기에 104 밀리언 달러만큼만 인식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200 밀리언 달러가 넘는 인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파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망에 맞춰서 이번 버전 12가 나오게 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전 분기였던 2분기를 보게 되면 향후 12개월 동안 747 밀리언 달러만큼의 이연 매출 인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인식할 수 있는 양도 더 많아지고 있다. 향후 점점 더 많은 이연 매출 인식을 매 분기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정말 높습니다. 그럼 이게 어닝과 EPS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지난 3분기 어닝과 EPS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FSD 이연 매출이 어디서 인식되는가, 인식이 된다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차량 판매 매출로 가게 됩니다. 근데 FSD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이고 관련 비용은 벌써 R&D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출에 엎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당기 순이익을 바로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같은 경우 당기 순이익이 좀 낮아서 2.3 빌리언이었는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200 밀리언만큼 올라가게 된다면은 당기 순이익이 사실상 여기서 100 밀리언 이상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밝혔던 이 향후 12개월 동안 815 밀리언만큼 인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 분기 EPS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테슬라의 EPS를 계산할 때 활용되는 총 주식수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다이얼루티드가 옵션이 행사됐을 때를 모두 다 포함을 한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똑같은 9월인데 2022년도, 2023년도의 다이얼루티드 기준 총 주식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을 했지만 너무 여러 번 자주 말씀드려서 전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똑같은 말 두 번 듣는 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두 번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잠깐 설명도 추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론이 스탁 옵션을 받아가는 것 때문에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고, 역시 전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헛소리는 잘 믿는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올라가지가 않았죠. 왜 그런가? 지금은 일론이 가져가는 스탁 옵션 대부분이 끝난 상태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일론이 스탁 옵션으로 보상을 받는 조건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주가가 유지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제 운영 실적이 좋아야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쌍으로 만족할 때만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가 30, 50불일 때 지금 기준으로 주가 100불 이상으로 올린 다음에 상당 시간을 유지하며 실제 영업 성과도 좋아야지 스탁 옵션을 받는 건데, 그 힘든 걸 해내고 난 다음에 받은 보상을 가지고 주주가치 희석을 한다라는 너무나 한심한 소리를 하는 것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조금만 파악해 보면은 실제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야지만 받는 보상이었고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상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 일론의 CEO 컴펜세이션 같은 경우는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가가 600불, 700불, 800불, 1000불 이상 넘어갈 때 조건에 또 과거와 같이 특정한 영업 실적을 함께 달성했을 때 일론에게 스탁 옵션을 주는 방안의 컴펜세이션을 만들게 된다면 회사를 성장시키는 훨씬 더 큰 동력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CEO가 10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받아가는 기업들도 있죠. 그것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인 형태의 보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밀리언 단위인데 유통 주식수에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93 밀리언이 테슬라의 EPS를 계산할 때 활용되는 주식수이고, 그리고 우리가 200 밀리언만큼 매분기 새롭게 FSD 관련 이연 매출을 인식하게 된다면 매분기
5센트가 추가로 올라가는 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이연 매출이 3.27빌리언이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는 인식을 다 해야 되겠죠. 차근차근 인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분기 200밀리언을 인식하게 된다면 얘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5센트의 추가 EPS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또 버전 12가 성공적이고 중국으로도 확대가 되고 또 FSD가 더 많이 팔리고 FSD 구독도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와 관련된 매출은 300밀리언이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FSD 관련 이연 매출만으로도 8센트를 넘길 수 있는 미래가 사실 상당히 가깝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SD 이거는 이연 매출이지만 판매 자체로도 매출이 엄청나죠. 이런 동시에 이연 매출 인식과 FSD 상품 판매 혹은 구독을 통한 매출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24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나왔던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접근 및 도로 접근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6일 전에 제가 정리하였던 중국 자율주행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나온 게 테슬라 차이나가 중국에서 FSD도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 FSD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FSD 관련 이연 매출이 크게 있지 않은 국가이지만 FSD 직접 판매와 구독을 통해서 또 새롭게 높은 매출과 FSD 관련 매출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수익률, 마진 자체가 7-80%가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덕분에 당기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국내에서는 이런 자율주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경제TV 뉴스에서 유튜브 영상인데 이걸 제목만 보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함을 알고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이걸 리얼치킨보이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한국경제신문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있느냐? 대주주가 현대자동차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위험할까? 사고가 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테슬라의 FSD가 도심 주행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도심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몇백만 마일당 한 번에 도심에서 사고가 나는지를 봤더니 테슬라 같은 경우는 320만 마일당 한 번에 사고가 납니다. FSD를 활용해서 도심에서 주행할 때, 또 똑같은 차량인데 테슬라 차량인데 도심 주행 중에 FSD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자주 사고가 나는지를 봤더니 60만 마일당 한 번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인데 50만 마일당 한 번에 사고가 나서 테슬라보다 6배 이상 자주 사고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평균적으로 봤을 땐 얼마냐? 19만 마일당 사고가 나서 이거는 웨이모보다 2배 더 사고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운전을 하면은 사고가 진짜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 평균보다 4배 이상의 사고가 더 많이 났고, 이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쫓겨나서 새로운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찾고자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해 보니까 테슬라의 FSD가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때 안전도가 미국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은 몇 배냐? 15배도 넘게 안전하죠.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 왜 그런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식으로 뉴스가 만들어지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전체 그림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6개월간 또 무료 슈퍼차저를 새롭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모델 3와 모델 Y를 연말까지 인도받는 고객에 한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이런 이벤트 진행 자체가 내년에 시행되는 IRA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기다리는 이 대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템프님께서도 정말 많은 테슬라 신규 특허 출원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1월 1월부터 24일까지 12건의 새로운 특허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AI 트레이닝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고 또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도 많은데, 그 중에 어제 공개가 된 특허
될까 좀 흥미로워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공개가 된 건 어제인데 실제 출원을 한 건 5월 19일입니다. 요 차이가 조금 있죠. 그다음에 나중에 출원을 하고 등록되기까지는 또다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테슬라가 과거에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서 자율주행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말을 하였었는데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제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통 상황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 특허 출원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현재 라스롭에서는 테슬라 메가팩이 500밀리언 달러 이상의 가치의 메가팩이 확인이 되었고 역시 생산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가팩 같은 경우 설치만 하면은 돈을 버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구매하는 국가 혹은 기관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 15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 메가팩을 곧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